자, 다음 질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또는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업종 지정, 이런 업종 지정은 구청의 허가사항이 아닌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소유자들 협의로 알아서 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 참 자주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런 업종 제한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탕후루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 탕후루 관련된 업종 제한, 이 중복 업종을 만드는 것, 중복 업종을 택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의견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동영상 하단에 그 링크를 달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업종 제한에 이런 업종 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이런 업종 지정은 이런 거죠. 특히 상가면 상가, 여기에서 제과업, 부동산업, 약국, 병원, 이런 업종 있잖아요. 업종과 업태가 있는데 이런 업종을 한정하는 것, 업종을 제한해서 지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업종 지정이라고 해요. 보통 많이 합니다. 우리 건물에서는 약국이 하나만 가능하다, 한 개 업소만 가능하다라고 업종을 지정해 놓습니다. 몇 호의 약국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업종 지정받은 그 약국 수부장자는 독점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값으로 그 분양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종 지정이 이 분양 금액에 영향을 줘요. 이것 때문에 업종 지정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업종 지정을 해놨었는데 갑자기 그 분양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약국을 또 들여온다. 이렇게 하면은 업종 제한이 있는 건물인데 약국을 또 들여온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종래 독점권을 갖고 있던 약국 입장에서는 이게 불합리하잖아요. 비싼 돈 주고 분양받았는데 복수의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즉 업종 제한을 풀어버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독점권이 침해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업종 제한이 유지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업종 제한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이게 헌법 제15조입니다.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업종 제한이 안 돼요. 이렇게 함부로 업종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판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 예외예요. 두 가지 경우에는 업종 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중 첫 번째는 분양계약 당시 업종이 제한된 경우, 이게 분양계약서에 명시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업종 제한을 인정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분양할 때 분양 당시에 여기는 약국만 된다, 여기는 제과점만 된다, 여기는 병원만 된다, 이렇게 업종을 제한하는 경우 그거 인정한단 말입니다. 이게 분양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두 번째, 그 이유라 하더라도, 분양 이유라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항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규약으로 업종 제한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즉, 관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과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이런 규약을 새롭게 설정할 수는 있어요. 업종 제한의 규약을 설정하거나 이런 업종 제한을 풀어버리는 그런 규약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것이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즉 약국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을 관리규약으로 풀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던 해당 약국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독점권을 깨뜨리는 것이니까요. 그 경우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이러한 업종 제한을 설정하거나 폐지할 때 그 해당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만 그것이 유효해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약으로는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제한은 따르고 있어요. 규약으로 업종을 제한하거나 또는 규약으로 업종을 푸는 경우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집합건물법 규정에 따라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 해당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예외가 두 가지예요. 이상 두 가지이고 업종 지정도 업종 제한의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으로 업종 지정 가능한 것이에요. 다만 방금 보셨죠? 관리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가 다른 구분 소유자, 일부 구분 소유자, 다른 구분 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방금 보셨죠? 법조문을.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던 약국 지정을 폐지한다든지 부동산 중개업소 2개 중 1개만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원래 권리 갖고 있던 그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이익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2개 중 1개만 지정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더 이상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관리규약으로 업종 제한을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일정한 예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이게 관리규약으로, 즉 사적 자치로 업종 제한하거나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소유자들 협의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